안녕하세요. 8달러입니다. 오늘은 횡령과 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모모인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느니 경리가 공금을 횡령했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두 위탁관계에서 남의 재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횡령죄에 대해 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타인의 위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횡령을 업무상 횡령이라 말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하여 일반적인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련 범죄에서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냐 없었냐의 여부가 중요한데요. 횡령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불법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불법으로 취득하겠다는 영득의사가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횡령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 볼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요건이 맞느냐 하는 것인데요.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업무상 횡령죄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횡령한 것이 타인의 재물인 것도 아니고 보관하는 것도 아니라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금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그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한 재물의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는 문제 등 횡령물의 정확한 소유관계에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자산을 불리기 위해 임의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이 난 경우 내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닐지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회사 돈에 손을 대서 임의 운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이어서 배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탁 업무에서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것으로 금전적 손실 등을 준 사실이 있을 때 배임의 책임을 집니다. 한편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여 보다 강하게 처벌합니다. 기업 등에서 회계 처리 실무를 맡고 있는 회계 담당자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문제되면 먼저 성립 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사물을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배임에서의 업무가 누구를 위한 업무인지 또 타인에게 손해는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죄가 배임죄이기도 합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배임수중죄에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임 행위를 했을 때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이익을 준 사람 역시 함께 처벌하며 그로부터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끝으로 횡령과 배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아직 범죄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은 미수범일지라도 처벌을 합니다. 횡령과 배임 행위는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로 신용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므로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러였습니다.